소장님, 집값이 어쨌든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 대응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네. 좀 어떤 내용이 여기에 담겨질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정부가 고민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일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직히 지금 정부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세가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또 네. 빠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지금까지의 이제 정부는 주택이 많이 그러니까 시세가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네. 빠지거나 그때 보통 정책을 세게 냈는데 지금은 그냥 평온하게 가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요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게 굴뚝 같은 마음일 텐데 네. 자꾸 불안하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뭐 공급이 적다는 등, 뭐 맞아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등, 전세 오르고. 네, 그다음에 뭐 서울 뭐 무조건 올라간다는 등,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세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은 분명히 또 이제 그 무주택자 분들의 불만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규제책이 나오는데 음.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규제책 정도는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규제 지역을 조금 이게 좀 디테일하게 해서 핀셋 규제라고 하나요? 뭐 그 정도까지는 규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역은 다 서울하고 그 인근 지역이거든요. 그쵸. 지방은 지금 안 좋아. 아, 그러니까 그쵸. 지방은 지금 오히려 거래량도 줄고 시세도 빠지다 보니까 지방은 거꾸로요. 활성화 정책을 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대구처럼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은 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분양을 사는 사람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좀 이렇게 좀 투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출 있잖아요, 대출. 네. 대출도 DSR을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어요. 확정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두 가지 측면, 투트랙으로 좀 이쪽이 좀 시세가 올라가는 쪽은 뭐 핀셋 규제,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미분양을 없애고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네. 그 두 것들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요. 지금은 일단은 강남 3구랑 용산구만 규제 지역일 텐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나 성동구, 동작구나 강동구로 오른다고 하면은 네. 그런 지역들에 이제 편입을 시킬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옛날처럼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 이걸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차피 그 규제라고 하는 게 세금 규제, 대출 규제거든요. 네. 예, 그걸 정말 디테일하게만 적용시키면 되는 것들이어서 그런 것들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게 발표가 되면은 소장님이 보시기엔 뭐 좀 잡힐 거다. 그리고 만약 상승률이 둔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규제 때문에 잡히는지 시세가 많이 잡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시기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3년 동안 28번의 규제가 나왔거든요. 엄청 세게 나왔죠. 예, 근데 3년 내내 폭등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못 잡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번 정부는 대책을 안 발표했는데 그냥 폭락장이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진짜 5월 달에 취임하셨잖아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정확히 10월 달부터 막 빠지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책이 없었는데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으로 집을 잡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게 반드시 비례하거나 이렇게 매칭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수요가 공급과 어떻게 지금 매칭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 갖고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고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뭐 정책으로 규제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 보면은 좀 수요를 이게 억누르는 게 아니라 수요를 좀 안심시키려는 정책.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정책도 뭐냐면은 3기 신도시가 원래 30만 원을 기획했는데 네. 60만 원으로 2배 누리겠다. 왜냐하면 지금 3기 신도시는 쾌적하게 용적률 잡아놨었는데 네. 이렇게 수도권에 집이 부족할 것 같으면 아예 60만 호를 지어버리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저는 그거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60만 호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조금만 기다려도 주택 우리한테 돌아올 주택 숫자는 충분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해줘야지 못 사게 하면은 더 사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런 쪽으로 오히려 정책이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소장님 과거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초기에 예. DTI 대출 규제로 2009년 반등한 집값을 잡았다고 보시면서 네.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적용하면 요번에도 좀 대출 규제로 집값 잡힐 거다, 하락할 거다. 네. 보시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이명박 정부 때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공급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잖아요. 네. 그것도 그 핵심 요지 옆에다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세곡지구, 내곡지구, 강남구, 서초구예요.
거기에 절반 가격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마침 그때 시장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였었거든요. 네. 금융위 이유였기 때문에 유동성도 떨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어차피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거기다가 공급까지 싸게 때려버리니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고 그래서 쭉 빠졌던 것이 2024년도까지 이어졌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DSR 규제 때문이라고 하면 억지로 너무 짜맞힌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저는 싼 아파트를 단기간에 많이 공급하려고 했던 그런 네. 시도들 때문에 실제 입주 물량도 좀 있었고 더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분석을 합니다. 소장님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질문지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예. 네, 2009년에서 2013년의 집값 하락은 네. 대출 규제가 아니고 네, 맞아요. MB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 뉴타운 사업 같은 거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공급의 힘이다라는 네.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쪽을 좀 더 크게 보시는 거. 그쪽 강남에다 저것도 공급했잖아요. 아, 근데 저도 지금도 좀 강남 서초구 뭐 이런 데다 공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부지가 꽤 많거든요. 송파구가 오히려 부지가 적고요. 송파구는 되게 면적은 더 커 보이는데 네. 실제 신규 아파트를 정비 사업 말고는 질 땅이 없는데 강남구랑 서초구는 그린벨트를 조금만 풀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차라리 거기다가 좀 많이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좀 과거에 뭐 세곡동 이런 내곡동, 내곡동 네, 이런 세곡, 내곡. 부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주변에 아직도 가면은 그 산이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아직도 안 보여요. 산 속에 갇혀 있어갖고 그 옆에 한 단지 두 단지만 더 만들어도 2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서초동에 가면은 서초구에 가면은 그 조선 왕릉이 하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헌릉이라고. 네. 그 이제 우리 저기 그러니까 이방원 네. 태종 그분의 무덤이신데 너무 외로워 보이세요. 그 주변 좀 사람들 좀 많이 찾아올 수 있게 네. 너무 그 왕릉만 동떨어져 있거든요. 아파트 좀 지어드리면은 태종 이방원님께서도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냐면은 그 무덤도요 많이 와야 좋아하세요. 왕릉들이. 그렇군요. 예. 거의 공원처럼 좀 활용들 하시더라고요. 예. 소장님 그럼 공급 얘기 좀 해볼게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뭐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뭐 공급이 많다고 하는데 과거 MB 정부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서초의 반값 아파트, 서울 핵심지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신축 새 아파트를 핵심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공약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 안 사고 저기가 더 좋은 더 싸니까 내가 굳이 구축 안 사고 기다려도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심리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경기도에 3기 신도시를 짓고 있고 네. 서울에는 신축이 없단 말이에요. 공급이. 네. 그러면은 이거 서울의 신축 새 아파트는 공급 부족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의 새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지금 단적인 예가 아까 40억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40억 클럽이 나온 이유는 그런 입지에 그 새 아파트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거꾸로 끄집어 내릴 수는 없어요. 올라가는 아파트들은요.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없기 때문에 일단 입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입지에 그런 아파트는 없어요. 앞으로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 아파트들이 비싸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불만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어차피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요. 예, 30평 아파트를 40억에 아무리 대출을 받아도 네.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냥 올라가도록 냅두면 되는 것들이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에 맞는 경제력에 맞는 아파트들이 좀 좋은 아파트들이 적정한 입지에 많이 들어서면 좋은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 서울 경기도 나누지 말고 그냥 그 언저리에다가 신도시를 만드는 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3기 신도시가 그런 역할을 해요. 3기 신도시는 실질적으로 1기 신도시도 좋은 입지잖아요. 네.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다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3기 신도시가 충분히 잘 빠른 시기 내에 공급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네. 서울 수요를 좀 분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40억 아파트가 20억이 되지는 않아요. 예, 그것들은 다 별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또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네. 뭐 강남, 서초, 용산 알겠어. 음. 근데 뭐 강동구 아니면 말씀하신 성동구, 마포구 네. 혹은 그 위에 이제 뭐 동대문구 같은 네. 그런 지역들도 가격이 덩달아서 공급 부족으로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사야 된다. 이런 논리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럼 뭐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요 투자성으로 볼 것인지 네. 아니면은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볼 것인지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네. 막 20억짜리 아파트 그러니까 뭐 5억짜리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 뭐 15억, 20억, 30억, 맞아요. 40억 아파트가 쫙 있는데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게 정말 말도 안 되고 이번 생엔 끝났어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40억 아파트까지도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생각보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냥 부지런히 갈아타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요 중에서 갈아타기 수요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초기에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보다 갈아타기 수요가 몇 배는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집을 사고 오른 금액으로 돈 조금 더 보태서 조금 더 좋은 거 그런 식으로 계속 한 두세 번 갈아타게 되면은 그렇게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집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제발 비싼 거부터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살 수 있는 것부터 보세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렇게 해서 영끌해서 뭐 내 집을 산다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영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영끌이라는 단어 좋아하지는 않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 원금, 상한 정도 금액이면은 그걸 영끌이라고 해서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생활비 아끼고 절약해서 원리금 상환 비용을 좀 높여서 더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를 대출 좀 더 받아서 간다는 것들은 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한번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 이문 휴경 뉴타운이 초반에 인기 되게 없었거든요. 네. 장위 뉴타운도 초반에 인기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신길 뉴타운도 지금 제일 비싼 게 레미안 에스티움인데 그것도 인기 없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파트들은요, 다 미분양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광명 뉴타운도 다 미분양이었다가 이제 풀리기 시작한 것들이고, 뭐 철산동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그냥 사시잖아요. 아마 4년 후에 6년 후에는요 그 분양가의 최소한 1.5배에서 2배 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거 팔고 더 좋은 입지에 구축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는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 지금도 추천드려요. 예. 근데 또 요즘 시장 전문가분들 중에 입지가 특히나 소장님이 입지 전문가신데 네. 입지가 떨어지는 뭐 노원구, 노도강, 네. 은평구, 서울의 이런 외곽지들 이런 쪽의 아파트 뭐 한 15년 돼서 한 6억 이하인 것들 이런 것들은 사면 안 된다. 왜냐면 이런 건 안 오른다. 서울의 중심부의 신축 새 아파트 역세권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이게 또 논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집 마련 하려다가도 예. 소장님 말 듣고 하려다가도 내가 가진 돈으로 저 좋은 쪽을 못 사. 그럼 내가 모아야 되나? 왜 여긴 안 오른다고 하니까. 네네. 요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청약을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집값이 내 수준에 맞게 내려오거나 새 아파트가 눈앞에 툭 떨어지지 않거든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콘텐츠가 바로 스마트 튜브, 예, 부동산 조사 연구소고 경제 아카데미일 텐데, 예, 유튜브도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이제 상계, 노원구 같은 경우는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지금 5억 정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사게 되면은 재건축을 할 거예요. 상계 주공은 재건축을 합니다. 네.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100%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왜 실랑이를 하고 있냐면은 추가 분담금을 너무 많이 내래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5억인데 추가 분담금을 5억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억을 주고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너무 황당한 거지. 그렇죠. 예. 근데 그 추가 분담금 5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제 조금 뭐 주변 시세가 올라감으로써 좀 희석이 될 때쯤이면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지금 사서 5억을 태워요. 그럼 총 비용이 1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입주를 했는데 옆에 있는 신축이 15억입니다. 그럼 15억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참 감이 오시나요? 내가 지금 5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5억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출 나올 거잖아요. 그 나중에 그 대출을 빨리 갚아야 되면은 15억에 팔면 15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략을 짜야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진 돈으로 살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못 사요 이제.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없어. 내 월급은요 인플레이션 못 따라갑니다. 네.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한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뭐 비트코인도 저는 그런 마찬가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텐데 부동산으로서 지금 내가 월급으로 번 돈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베팅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오를 확률이 높은 것들에 베팅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내 집 마련도 그런 좀 지금 내가 돈이 충분치 않다라고 하면은 예, 그런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재건축 재개발지에 베팅을 하셔야죠. 예,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네요. 그럼 공부를 통해서 또 스마트 튜브 같은 곳에서 공부를 네. 하면 네. 5억 이하의 자금으로 그래도 좀 찾을 수 있다.
1억짜리도 있어요. 1억짜리도 있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출을 활용할 거니까. 대출을 그리고 또 전세 활용할 레버리지도 거니까. 활용할 거니까. 그렇죠. 예, 왜냐면은 내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더 편해요. 음. 전세 끼고 근데 조금 있으면 조금 이게 대출보다 더 전세 금액이 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방법은 많아요. 하고자 하면. 그리고 꼭 서울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천, 경기도부터 출발해도 네. 강남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전에. 어. 예, 여러분들 자식들은 강남 집안은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공부하신 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회가 네. 많이 있다 얘기해 네네. 주셨습니다. 소장님 그럼 요 아까 갈아타기 수요가 되게 네. 많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네네. 그 실거주자분들 중에. 네. 그럼 지금 시점에 음. 뭐 내 집 마련 강추하신 거 들었어요. 아, 음. 있는 게 좋다 인플레이션 생각할 때. 네. 그럼 이미 있는 사람 분들은 네. 지금 1급지, 2급지는 막 올라갔잖아요. 음. 근데 아직 내 집은 안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시점에 내게 오른 다음에 갈아타야 될지 아니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팔고 더 상급지로 가야 될지. 상급지 갈아타기는요. 네. 무조건 지금임이에요. 무조건 지금이다. 예, 왜냐하면 상급지를 잡아야 상급지 갈아타게 되는 거잖아요. 네. 내 집을 팔았다고 상급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급지를 잡아야 상급지로 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상급지가 오르면은 내가 만약에 2급지면요, 2급지도 오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갈 걸 먼저 잡는 것이고, 내 거는 늦게 파는 거죠. 오른 다음에. 이건 좀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싸움이긴 해요. 예,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뭐 대출을 활용하거나, 뭐 아니면 엄마 아빠 찬스를 활용하거나. 아, 그럼 바로 팔고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예, 그건 뭐 자기 마음이죠. 아. 근데 이제 보통은 지금 뭐 그냥 바로 팔고 바로 살 수도 있고요. 같이 세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게 상승장에서는 먼저 사고 내 걸 나중에 파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락장에서는 또 거꾸로 해야 되겠지. 먼저 예. 팔려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아마 상급지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그냥 먼저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으면은 상급지 물건들은 더 구하기가 힘듭니다. 아, 그럼 소장님은 상급지는 지금 갈아타기 괜찮다. 상급지는 지금이 아니라 언제든지 괜찮아요. 언제나 괜찮다. 예, 전략이 좀 달라질 뿐이고 네. 방법이 좀 달라질 뿐이지 네.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락장엔 더 좋죠. 갭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금액이 주니까. 1급지랑 2급지랑 거의 갭이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네. 그럴 땐 무조건 바깥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조금 더 이제 그 응용 질문 드려볼게요. 네. 상급지 갈아타기 좋은 거 알겠는데 네. 저는 지방에서도 괜찮은 뭐 이렇게 건물이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네. 이거 지방 인구 소멸이다 뭐 이렇게 이슈가 많은데 이거 싹 정리하고 서울에 뭐 똘똘한 뭐 압구정 현대라든가 뭐 예.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꽤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 주변 분들도 있고요. 있는데 예, 그래서 그거 뭐 어떻게 답변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럼 지방의 아파트나 이런 걸 좀 정리하고 서울 여기도 오는 게 맞는 건지 네.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온다는 얘기가 이사를 오신다는 얘기인지 투자만 해두신다는 얘기인지 이게 좀 다를 것 같고요. 이사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예, 사두는 거죠, 투자. 사두는 거죠, 투자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특히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 뭐 다른 뭐 부동산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는 정말 그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가치 분석하기가 너무 편해요. 비싼 게 더 수요가 많은 거야.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약에 이것도 상급지 갈아타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지방에 있는 것들보다 서울에 더 비싼 걸 사는 거요. 이건 언제든지 추천. 근데 지방에 비싼 걸 팔아서 서울에 싼 거 오는 거 그건 반대. 아, 예, 그러니까 내 기준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해운대구 살아요. 부산에. 네. 비싸죠. 예, 평당 거기도 한 15억 정도 하는 아파트 많으니까. 네. 근데 그거 팔고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 사. 그건 반대. 아, 지역이 서울이더라도 싼 걸로 오는 네. 건 반대. 그러니까 내가 부산에 15억짜리 사는데 20억짜리 사 서울에. 그건 찬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 지방 소멸하시는데 소멸될 지역도요. 인구가 빵이 되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나름 수요가 있는 것들이고 네. 특히 광역시급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핵심 입지들 해운대구가 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제가 재밌는 논문을 봤는데 네. 부산이 인구 소멸의 가장 1순위고 특히 맞아요. 해운대구가 제일 먼저 망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제가 봤습니다. 이제 그거 보고 기가 차지도 않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샘플링이 잘못됐어요. 해운대구가 네. 모든 동이 다 부자 동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우동, 뭐 네. 중동, 좌동 이쪽만 좋은 것들이고 뒷동들을 뭐 반여동, 반송 이런 데는 되게 싼 지역들이거든요. 네. 근데 뒷동에서 조사해놓고 앞까지 그럴 거라고 이렇게 평균으로 뚱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앞동이 잘 돼서 뒤가 나중에 개발될 여지가 크거든요. 그럼 여기는 더 수혜 지역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지금 여기 개발 여지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뭐 대구 같은 경우도 수성구 같은 경우가 망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왜냐면은 수성구는요 부산 포함해서 그러니까 불경,
경북 다 포함해도 학군이 압도적으로 제일 좋은 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일자리도 너무 좋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좋고. 그러니까 뭐 대구의 다른 지역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좀 도태됐을지 모르겠지만 수성구 정도는 여러분들 생전까지는 걱정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사후세계 혹시 걱정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너무 지방을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울산도 좀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대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광역시급들은 광주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살아남을 도시들이 있고 충분히 뭐 서울만큼 뭐 아주 비싸진 않겠지만 서울의 상승률 이상으로 따라갈 지역들은 꽤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